시각 투자 손자병법 일부 현장입니다. 그리스가 무난히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가까이 쏟아지면서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2천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강세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도 0.28% 정도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가 한 2,006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보다 더 강하게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일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나오셨고요.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살펴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8포인트 정도 상승한 2019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빨간불을 켜고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0.6% 올랐던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더 오르면서 119만 1,0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1% 남짓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의 흐름이 좀 부진했었던 포스코는 오늘도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 가까이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LG화학과 하이닉스, 신한지주까지 모두 1% 이상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LG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의 흐름을 보였었죠. 오늘 장에서도 LG전자가 1% 이상, LG 역시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3포인트 상승한 538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틀째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잠깐 보겠습니다. 한 1위부터 8위권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0.5% 강보합 마감이 됐었고요. 오늘도 한 0.4%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반도체가 어제 2% 이상 급등하면서 LED주 강세를 이끌었었죠. 오늘 장에서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1% 이상 강한 반등을, 3S도 한 4% 급등한 21,35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덕산 하이메탈, OCI 머티리얼즈 등등도 1% 이상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드포스트가 2%, 또 성우하이텍, 위메이드 등도 1% 이상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월 9일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가 활짝 웃으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노선우 전문가께 코스피 상황 여쭤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수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상 지수상으로는 17포인트 이상 상승을 한 2018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 마녀의 날을 잘 이겨낸 이후에 미국 시장 마저 역시 그리스 국채 교환 완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국내 주시장 오전장 일단 좀 밝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갭상승으로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만기일이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순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역시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좀 체크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볼 점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이틀 연속 유입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결국 또 자금 유입이 되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시장 2017포인트 정도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2017포인트 정도 출발하면서 일단은 이후에 오늘 또 하루 종일 시장을 지켜준지 여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살펴보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은 순매수 유입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약 87억 원 정도 순매수 유입으로 일단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오늘 매수 강도 이어질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현재 양호하게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119만 3천원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3만 원대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월 상반기
D램 고정 가격이 6.4% 정도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반도체 관련주에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각각 1% 내외로 지금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좀 가장 강하네요. 1.8%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좀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자면은 두산 같은 종목들의 강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같은 종목이 두산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는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모두 2% 이상 지금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가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6.91포인트 상승한 2017로 수족화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는데요. 3.66포인트 상승한 539.42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대외 어제와 금리 동결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주 체질에 고루 매수세가 힘입었죠. 그래서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지금 팔고 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팔고 있고요. 대신에 개인만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 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의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0.5%의 강보합권의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CJ50핀 같은 경우에도 0.15%약 강보합 정도의 이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J50핀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61선 부근에 지금 변곡점 61선 변곡점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 상승 파동으로 전환 시도 중이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같은 거 찝어보면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 지금 골프전 같은 경우에 흐름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틀 동안 항상 10% 정도가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업계 중에서도 지금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에서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 그룹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주 한번 살펴보시면 수자원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그쪽이 많이 됐습니다. 화두가 됐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자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토양과 이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으로 힘입어서 연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유보택이 이제 상한가 몇 번 갔었죠. 그래서 40%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 40% 정도를 나타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와터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거 수자원 개선 관련주 말고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많이 개별주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테마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코스닥은 개별주 위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 대비 지금 많이 등락폭 많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경창산업이나 오상제이에 팜스웰 바이오 같은 그냥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력주도 있을 거고요, 작전주도 있을 거고 대신에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이제 구성을 하자, 포트를 그렇게 구성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출발 전략,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AS 받겠습니다. 신팩을 주셨었죠?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신팩 지금 어제 소폭 올랐었고 오늘 조정을 갖고 있는데요. 신팩은 부담화이트가 있는 종목이고 또 올해 상업 최대 실적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신팩은 올해 미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 신흥국의 자동차 수요 확대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있는 종목이고 지난해 실적도 충분히 좋았는데 현 주가는 아직 실적을 반영을 못하는 그런 주가 수준에 있습니다. 기관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7,000원 이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국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신팩 역시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AS였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낸싱과 설계, 구매, 시공 이런 EPC 전체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의 전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석유화 플랜트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화공사업부라든가 발전, 철강, 이 수처리, 인프라 이런 여러 사업부를 좀 보유하고 있고 중동 지역의 다수의 수출을 통해서 동사의 트랙 레코드를 좀 쌓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에 강한 수주 확보를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사우디 이 암호 발전과 카자흐스탄 바라시 발전, 아랍에미리트 이런 그 수주권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관계사 물량 역시도 2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입찰까지 감안하면 한 7, 8조 원 가량의 수주 확보가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수주 규모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좀 감소한 공사의 수주 자구가 올 상반기에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세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승기 수주 확대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2년간 연간 수주가 목표치에 실패하는 모습인데 올해는 목표치인 16조 달성을 충분히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사의 물량 3조 원 외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외 쪽에서 확보해야 될 수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올해 그 수주 달성은 충분히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업 다각화 기대와 기관 매수세를 줄 수 있습니다. 올해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다각화는 그 공정과 지역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좀 확인될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시장에서 진행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이런 발전 플랜트와 더불어서 이 조선업종의 수주 모멘텀이 동사에 또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는 그 한국건설사 최초로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월 29일부터 기관이 35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지금 장 개장한 지가 10분이 채 안 됐는데요. 벌써 2% 가까이 오릅니다.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만 5천 원 하회시 손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4만 원 아래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겠어요? 네, 그 가격대 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좀 삼성엔지는 빠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27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나흘 만에 급락하면서 1,120원 선 붕괴가 됐었고요. 오늘도 달러 환율에 하락 요인이 될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3원 하락한 1,115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그리스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리스 국채 교환 진행이 85%를 상회한다라는 그런 익명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우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원빅 이상 상승한 1.32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중수 총재가 유가가 현 수준이라면 물가 목표치를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전날 박지원 장관이 환율과 유가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그런 언급들을 한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환율을 추가적으로 절상에 용인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저께와 어제 이거래일 연속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내고 물량
물량도 계속해서 심리가 숏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구 물량이 레벨이 낮아질 때마다 추격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도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원 환율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몇 번씩이나 막혔던 레벨이었던 1115원에서의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저점이었던 1111원 80전까지 1111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하락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이런 모습들은 환율의 가파른 하락을 좀 방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움직임 봐주셨고요.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시켰는데요. 채권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 전일에는 금통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다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물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리 즉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금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있었던 ECB와 BOE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특히 ECB에서는 3차 LTRO에 대한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좀 ECB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시장의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금리로 좀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선물은 어제 20일 이평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20일 이평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기술적 매매하는 단기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국채 선물 순매수 즉 쇼커버링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좀 금리의 강세 되돌림 현상이 조금 강화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레벨 속에서 위로도 아래로도 방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그때그때 상황의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조금 치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으니까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어제 2%나 올랐었고요. 오늘도 1% 이상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니케이 지수 9,875.0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상당 부분 빠졌었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 우려 때문에 빠졌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저께 오늘 상당폭 오르고 있고요. 그리스 채권단 관련된 소식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8일 오후 10시로 마감된 이제 그리스 국채협정에서 민간 채권단 참여 비율이 약 85%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리스 국채 협상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재조정 과정이었던 그리스 국채 교환의 투자자들 대다수가 국채 교환에 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서 국채 교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5% 이상이면 민간 채권단 전체에서 국채 교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집단 행동 조항인 CAC를 적용해서 모든 채권단의 국채 교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간 채권단의 참여 비율이 그리스의 목표치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서 이후 국채 교환은 이제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이고 이후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악재가 하나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토요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북미에서 이제 7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만 68만 1000대의 차량을 리콜할 계획이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캐나다에서도 4만 7천 대를 리콜해서 북미에서 총 72만 9천 대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리콜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일본차 점유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다시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2, 4분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해당 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 부분 많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P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지난해 이제 4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7%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 개선된 거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예비치의 2.3% 감소에 비해서는 크게 상향 조정이 된 거고요.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치였던 0.6% 감소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의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아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대지진 이후에 일본 경제가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데 시간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봤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1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피고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다행히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3월 9일 금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그릭스 구체 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된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201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어제와 수급 동향은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77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외국인은 37억 원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만큼 외국인은 더 많이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도 다행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39선입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수급 3주체가 모두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이 27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비슷한 금액으로 24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전자 1.6% 상승했고 포스코도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8% 조선주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LG화학도 좋은 모습인데요. 어제 2% 상승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3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0.6% 강보합권 머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0.5% 상승했는데 정유주 오랜만에 나흘 만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도 0.4% 강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0.2%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오랜만에 좋은 모습인데요. 1%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LED주 좋은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2% 정도 올랐는데 오늘도 2%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1% 강보합권에 CJENM도 0.3%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 어제 애플의 뉴 아이패드 소식에 IT 부품주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44% 상승했는데요. 연이은 하락세에서 그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0.75% 빠지고 있고 SM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오늘은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리스의 국채 교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민간 채권단의 비율이 85%를 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그리스가 국채 교환을 무난히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마쳤던 미국과 유럽 증시도 상승세였고요. 또 국내 증시는 오늘 5일선과 20일 이평선을 웃돌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는데 21선 아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가 강하게 나왔었지만 이제 21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먼저 노선우 전문가님, 오늘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스 국채 교환 신청이 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국내 주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시초가로 갭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좀 반영이 되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상승 출발을 하면서 2017포인트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2011포인트까지 좀 밀려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또 그렇지만 여기서 2011포인트대, 현재 지수대가 공교롭게도 21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을 지켜주는지 또는 21선 이탈한 다음에 회복을 했다가 또다시 바로 이탈을 하는지 여부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에는 소폭 순매수 출발을 보였지만 지금은 54억 원 정도 순매도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선물 시장 그리고 옵션 시장 살펴봤을 때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지금 콜옵션을 일단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상단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변수는 국내 주시장에서 지금 아침에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 시장 에서도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또 물가지수 발표한 이후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이 좀 장중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좀 기대해 볼 점은 이번에는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한 3.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보통은 금리가 3.5% 정도 된다고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를 이번에는 좀 탈출하지 않을까.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이번에 좀 탈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좀 통화 긴축 완화 가능성이 중국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그리고 물가 이제 지수가요 3.4% 정도로 나온다고 예상을 하신 건데요. 그럼 좀 물가가 안정이 되는 그렇죠. 수준입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통화 긴축 완화 가능성 그리고 그러면서 지급 준비율이 인하라든가 그런 좀 여력 자체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중국의 물가 지수가 좀 안정이 된다면은 뭐 국내 주시장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밀렸을 때 계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 관점 접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국내 주시장에서 어제 그제 2000포인트 아래서 펀드 자금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시장이 밀린다면 2000포인트 아래서는 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는 부진했던 좀 중국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에 기대서 2000포인트 아래서는 긍정적인 관점 접근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2050포인트 이상을 만약에 넘어간다. 그렇게 좀 가정을 해봤을 때는 또 주식형 펀드 자금, 환매 자금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 약 3조 원 정도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여기서 빠르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막스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 주에 지금 수요일날 같은 경우 저점이 1966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예. 그 부분 정도를 좀 저점으로 그리고 2050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한 1960포인트와 2050포인트 사이에 좀 박스권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21선을 이탈한다면 좀 관망했다가 2000포인트 아래서 다음 주에 좀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유의해볼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21선 지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오늘 상단은 한 2011선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오늘 중국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까지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0선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저희 투자 손자병법 일부 시간을 함께 해주실 이상로 실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체크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뭐 금일 체크포인트 뭐 말씀드려보면 뭐 지금 일단은 어제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에 일단은 부담감 자체가 없어졌다,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2000선까지 올릴 때 누가 올렸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올렸죠, 이때까지. 근데 외국인이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냥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기간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간은 계속 매도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기간이 최근 들어서 지금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20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기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기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지금 2,000포인트를 지켜줄 것인지 그건 이제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달렸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뭐 두 번째 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뭐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생기지 않고 있죠. 글로벌 경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의 국채 교환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많이 샀습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IT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많은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관이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만큼 물량을 다 받을 수 있냐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는 큰 이벤트 자체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큰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글로벌적인 경기를 이끌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시장은 더 큰 호재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은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하지만 큰 그림 자체는 상승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들어가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 그림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시장의 장중 대응 전략으로 이끌어내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그렇게 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체크 포인트 뭐 한 개 더 짚어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양해에 따른 내용에 따른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최고 자문기관이 정협이 지금 3월 3일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저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5일부터 각각 10일간 개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최 중이고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양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0년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큰 틀을 잡는데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 항상 강세를 나타내왔다. 양해 기간에 항상 강세를 나타내왔다는 것 눈여겨볼 점이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정책 같은 경우에 이번에 큰 정책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소비 확대나 지금 유통 촉진, 그리고 대무역 발전, 그리고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업황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살펴보실 때 2월 말까지 양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기계나 건설 장비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많이 이루었고요. 하지만 양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만큼 다 떨어졌습니다. 하락을 면치 못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두산인프로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까지는 뭐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련주로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전망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까지는 11%를 나타냈지만 4분기에는 8%, 그리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를 밑도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자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만큼 기계나 건설 장비 쪽에는 많이 중국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음식료업이나 아니면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양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음식료업 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바이유가 오늘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우려를 벗어났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건데요. WTI도 올랐고요. 유가는 어떻게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를 뭐 발목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 하지만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화 강세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비단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두 다 똑같이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눈여겨보지 말자. 그래서 그냥 장중 대응하는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두 분의 업종별 전략 듣기로 하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박희진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어떤 회사 소개를 해주실 겁니까? 예, 롯데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요? 예.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롯데쇼핑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뭐 홈쇼핑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백화점 이렇게 유통 관련된 업체를 전부 다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6개월간의 이제 코스피 PBR 대비 평균 할인율이 42%였던 반면에 지금 현재는 44%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재 구간이 밸류에이션 저점 그러니까 할인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지금 일단은 총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롯데쇼핑 봐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의 박희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일단은 지금 보면 오늘장 같은 경우 조선업종의 움직임이 가장 좀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1.6% 상승을 하면서 33만 7천 원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1% 상승을 하면서 3만 5,300원대, 삼성중공업 역시 1.72% 상승을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지금 장중에 또다시 좀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유류비가 높은 노후 선박들에 대해서는 교체 수요가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사들 특히 조선 빅3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역시 유럽 쪽 중심으로 선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스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유럽 재정 위기가 완화가 된다면 결국 유럽 쪽 선박 역시 발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조선주 쪽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실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어제장 마감 이후에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초대형 원유 생산 설비 수주가 지금 예상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선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에서 보실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주 말고 다른 업종도 있으십니까? 다른 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와 똑같은 건설업종을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예. 건설업종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대형 건설주들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3월달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여러 건의 좀 수주권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강점을 보이는 그런 건설 업체가 현대건설, 그리고 앞서서 오늘장 공략조리 자발의 시간에 얘기를 했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건설 수주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하여서 대형 건설주들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에서 좀 부도가 나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 지금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부도 위험이 있는 그런 건설업종은 좀 없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봤을 때 이제는 좀 건설업종도 긍정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건설업종과 조선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설주는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조선주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선박 수주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해양 플랜트 비중이 높은 조선사를 좀 더 보자라는 의견도 있던데, 그러면은 이제 대형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까지 어떤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시 뒤에 뭐 종목 설명하실 때 주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 살펴봤을 때는 해양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막 21선을 좀 넘어선 상태에서 전고점을 아직도 10,000원 정도 앞두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은 오늘 또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 지금 신고가를 내려다가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선주 쪽에서는 결국은 저는 지난주에도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듯이 역시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해양 플랜트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지난주 주셨던 삼성중공업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상로 실장님은 어떤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저도 오늘 뭐 조선업종하고 자동차 업종을 들고 왔습니다. 예. 하지만 뭐 앞에 노선호 전문가님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 같아요.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조선업종 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유일하게 뭐 빅3라고 하죠. 조선업종에 삼성중공업 한번 쳐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8월 달에 지금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맞이했었죠. 그때 49,900원, 49,000원 그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만 원대, 41,000원 선이다. 지금 그만큼 아직까지 주가 회복이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IT 전기전자 쪽에서는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만큼 주가를 모두 다 회복하고 지금 더욱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더디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 회복 속도가 더디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수준 모멘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1분기에도 부합하는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에 들어가자.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눌림목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시자.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시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가 예.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아직 오를 만한 여력이 많다라는 분석으로 조선주를 봐주신 거고요. 다른 업종 또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면 어차피 나중에 주가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종을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업종이 있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하고 1월 달에는 내수 쪽으로는 이제 판매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은 설날도 끼어 있고요. 휴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맨들이 화력이 좀 더디죠.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3월 달부터는 이제 첫 성수기를 맞이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성수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그만큼 판매가 촉진이 된다.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3월 달에 상승 패턴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로 한번 보시면 2월 달에도 예상치보다 크게 앞서는 이제 실적을 나타냈는데 2월 달에도 26%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 더욱더 뒷받침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3.6%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4.5%로 증가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된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됐다. 그런 시점에서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 그러면서 자동차 업종 그 사이클 자체에서 업종 사이클 자체에서 많은 활약이 더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IT나 전기전자 부분에서도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한번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 반등을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IT 부품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만큼 실적도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T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조선과 자동차는 유망하다고 보신 거고 어제 애플이 아이패드 차세대 아이패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들을 또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뭐 이거 해서 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IT 예. 부품주 중에서도요, 아이패드가 있죠.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삼성전기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뭐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 3에 들어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기나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부품주죠. 그래서 거기 아이패드 3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눈여겨 보시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 같은 거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좋을 때는
약간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지금은 대응 전략을 갖추지 방향성을 예측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망의 종목들을 담아뒀다가 예, 예. 눌림 시에 그렇죠. 매수하자는 그런 일단은 말씀이신 것 실적이 같고요. 나와야 되거든요. 예.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노선우 전문가님,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조선주를 보십니다. 예, 뭐 예. 계속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삼성중공업 말씀을 드리면서 좀 4만 원대 아래에서 좀 공략할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3만 8천 원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고 그 이후에는 좀 연속적인 양봉으로 오늘은 신고가를 좀 도파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제 전략을 듣고 이번 주 초반부에 4만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이 지금 뭐 상승폭을 축소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주셨던 목표가가 5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뭐 충분히 한두 달 정도면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일단 시장만 강세로 유지가 된다면은 조선주는 시장 주도주로서 올해는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강점이 하반기 정도 한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갔을 때 시장 수익률 다른 종목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는 삼성중공업을 중장기 투자하는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고부가 선박 특히나 해양 플랜트가 고부가 같이 선박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이번 주에는 뭐 조금은 주춤거렸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오늘 그러면서 신고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 시에는 뭐 4만 원에 다가갈수록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4만 원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2월 달에 저점 라인을 좀 박스권 하단부로 한 3만 5천 원, 6천 원 정도를 박스권 하단부로 설정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면은 2개월 정도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한 4개월 정도로 5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거 상당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좀 꽤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지난주에 매수가를 4만 원 주셨었는데요. 지금 4만 1,3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5만 원 갈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현대건설도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가 7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도 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해외 수주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좀 양부 쪽에서 아마도 플랜트 수주가 좀 현대건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주가 이어졌을 때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주가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가운데서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관 쪽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좀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현대건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만약에 2월달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좀 마이너스 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8만 3천 원대 그리고 이제 더 하락을 했을 때 8만 2천 원대의 21선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은 제가 계속적으로 10만 원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1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 종목도 2월 달 같은 경우에 저점 라인 결국 2월 상승하기 전에 저점 라인인 한 7만 7천 원, 8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서 긍정도가 좀 접근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과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상로 실장님 종목 들어야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코스닥 중에서도요, 뭐 IT 전기전자로 대표되는데 뭐 그 중에서도 IT 부품주 중에서 지금 많이 안 올랐는 종목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들고 온 종목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그 지금 이 업종이 지금 이 종목이 무슨 일을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그쪽에 대해서 지금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해외 다른 곳으로도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스트 사업이 이제 본격화로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한 개 더 붙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만큼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적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이 가장 변곡점이죠. 지금 변곡점에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점이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일봉으로도 고점 표시가 나죠. 이만큼 지금 실적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변곡점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변곡점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변곡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매도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변곡점에서는 한번 사보자. 그래서 한번 베팅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4,050원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요. 4,050원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은 가격대고요. 대신에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켜서 3,800원 선 유념하시고 3,800원에서 딱 끊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하방으로 추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 자체가 하방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념하셔서 하지 마시자. 그래서 목표가는 한 4,500원 정도 보시면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잡았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상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는데요.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달 말이에요. 3월 31일에 개최가 될 텐데요. 장소는 부산일보 소강당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고 또 참여할 때는 또 참여비가 있네요.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개편을 했으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투자손자병법에서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창봉 팀장님, 이성규 팀장님 등도 강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